안녕하십니까. 10월 첫 번째 경상대 뉴스입니다. 비대면 강의로의 대학 교육 방식 전환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원격 수업 제한 철폐와 신기술 혁신 공유대학 지원사업 신설 구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경남 지역에서는 경상대가 대표가 되는 경남 공유형 대학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대는 2020학년도 2학기를 비대면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때문인데요. 9월 21일까지의 비대면 방식 진행 이후 현재 일부 수업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 강의 결정 이후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학사 정보와 대면 수업 현황에 대해 박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문방송사 학생기자 박소연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2020학년도 1학기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냈는데요. 2학기도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저와 같은 새내기 친구들은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단과대 또 학과별로 학사 운영 방식이 달라 혼란스럽지 않으셨나요? 개척인이 알아야 할 2학기 학사 운영과 수업 방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면 강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대는 21일부터 필요에 따라 대면 수업을 허용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실습이나 실험 과목 위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기준으로 단과대학 14개와 연계 융합전공, 부속기관과 산학협력단을 포함해 총 547개, 즉 전체 약 22%의 강의가 대면 및 혼합 수업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 중 대면 수업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농업생명과학대학입니다. 농생대는 대면 및 혼합 강의 비율이 약 51%로 단과대 중 가장 높았고 전공과 교양으로 비교해봤을 때 전공 과목은 1,831개의 강의 중 815개가, 교양 과목은 599개 중 71개가 대면 강의로 진행됩니다. 전공 중에서도 전공 필수 과목이 대면 비율이 높았는데요. 전공 필수 과목은 학생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당 학과의 학생이라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추석 이후 급증할 수 있는 확진자에 대비해 대면 여부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2학기 학사 운영 방식입니다.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험이겠죠. 시험과 관련한 부분은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실시된다고 합니다. 일단 학교에선 대면 수업에는 대면 시험을, 비대면 수업엔 비대면 시험이라는 원칙을 세워뒀는데요.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면 학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시험 방식을 변경할 시 시험 기간 2주 전까지는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 학습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마련돼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지금 학교에 와 계신 분들 많으시죠? 강의를 위해 건물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출결 앱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대면 수업에서도 QR코드로 전자출결을 해야만 출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는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방역에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본인의 건강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2학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QR코드 찍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난 9월 21일부터 일부 대면 강의를 시작한 경상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전자출결 앱을 도입했는데요. 실제 이 앱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김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학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 학생들이 열화상 감지기로 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문자들은 건물 출입 시 필수적으로 앱을 설치해 QR코드 인증을 해야 합니다.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 앱을 실행해 자가문진표를 작성하고 QR코드를 스캔해야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앱을 통한 QR코드 인증이 필수적이지만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호환이 되지 않거나 비밀번호 오류 등의 문제가 있어 사용이 어렵습니다. iOS 운영 체제의 경우 매번 이름, 학과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QR코드보다 이용이 번거롭습니다. 네, 스마트폰이긴 한데 앱이 깔리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되게 당황해가지고 공기계를 따로 구해서 QR코드 찍을 때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정책이라 보기엔 또 좀 어려울 것 같고. 건물 출입을 철저하게 관리 중인 단과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식당과 학생복지동 등은 출입을 확인하는 관리자 없이 QR코드 현수막만 놓여 있어 사실상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대구의 경북대는 기존의 학내 앱에서 생성되는 QR코드 인식을 해야만 건물 출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단과대 학생만 강의실 진입이 가능하며 외부인의 경우 학과 사무실을 통해 방문 사유를 밝혀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앱 설치 시 최초 일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지만 경상대 출결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QR코드 사용자 중 72.5%의 학생들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QR코드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작성하는 수기 명부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무과 측은 경상대 출결 출입 앱의 시스템은 앱을 개발한 업체 측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학교 측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QR코드 인식 시 전달되는 정보는 총무과 시스템 관리자만 열람 가능하며 수기명부를 비롯한 개인정보는 4주 후 자체 폐기됩니다. QR코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역학조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오류를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GNU 뉴스 김근희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대학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학생 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대도 예외는 아닌데요. 총 대의원회 측은 학생 자치기구 선거를 위한 학생 회비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경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학년도 경상대 학생 자치기구 선거가 오는 11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6일 경상대 총대의원회는 SNS에 선거 방식 변경에 관한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기존 학생 자치기구 선거 방식은 직접 투표였으나 코로나19로 직접 투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거소투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소투표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입니다. 공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9월까지 학생회비 9,000원을 납부한 학생만이 거소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대지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소투표 희망 학생에게 학생회비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 적절하다는 의견 약 29%,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64%로 나타났습니다. 적절하다는 이유로는 비대면 시기에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려는 방법이다. 시기와 적절하다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사용되지 않은 학생회비를 반환하는 시점에 거소투표를 위한 학생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 번거로운 방식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학생 자치기구 선거가 있을 시 대학본부 학생처 학생과에서는 총대의원회 측에게 선거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 선거준비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500만 원으로 이는 후보 임명부 작성, 투표 용지 출력, 홍보 현수막, 운영 비용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학생과 측은 선거준비 예산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소투표 시 필요한 우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학생회비 자체가 학우들이 납부한 9,000원을 저를 받아서 편성을 단계별로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종이 비용이랑 현수막 만들다 보면 그 돈에 다 충당이 돼서 제가 따로 이용을 못해요. 10월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생각합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해보는 것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제한된 이 거소투표 방식. 그 의도와는 다르게 학생회비 징수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NU 뉴스 김경명입니다. 대학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전국 대학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대 생협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대 교육문화회관 1층 식당과 카페. 학기 초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이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비대면 재택 강의가 지속되며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내 식당과 매점, 커피숍과 문구점 등 총 12곳의 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경상대 생협은 최근 매출 급감으로 휴업과 매장 운영 시간 단축을 결정했습니다. 근무 인력도 84명에서 32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안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학식을 먹거나 도서관 카페테리아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복지관 안에 있는 문구점에서도 필요한 필기구가 있거나 하면은 자주 방문했었는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는 거의 안 가게 되는 것 같고요.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협의 매출 또한 평균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대 생협은 학생과 교직원이 조합원이 되어 각종 복지 매장을 운영합니다. 한국대학생협연합회와의 공동구매로 시중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각종 물품을 대학에 공급합니다. 결제 금액의 5%는 적립금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잉여금은 대학시설 확충에 재투자하거나
학내 생활 환경 개선에 쓰여 구성원의 복지 향상에 이용됩니다. 지난 10년간은 흑자 구조를 유지를 했는데 올해의 재정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장을 이용해주고 가입을 하게 되면 각 매장의 신청서는 비치되어 있고요. 학생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생협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소비자로서 준비해보는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가입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본 투자에 따른 수익과 의사결정 과정을 구성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운영하는 대학생협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GNU 뉴스 오수민입니다. 경상대학교 신문방송사 학생 기자들이 제작한 대학 뉴스와 다양한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경상대 뉴스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대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